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미사일에 대해 자체 방어를 위한 노력이라면서도 상대에게 심각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62기 예비생도가 기초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예비생도들은 5주 동안 기초전투기술과 군 예절교육을 받으며 정식생도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국산 무인항공기인 송골매에 최신 부품을 도입한 일부 성능 개량 사업을 완료해 전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K계열 장갑차의 성능 극대화 사업도 완료했다고 밝혀 국산 무기체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이고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신형 IRBM 시험 발사를 지도했고 김정은은 화상 감시 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정점 고도인 99.8km와 2차 정점 고도인 42.5km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1,500km 계선의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현 시기 적대 세력들이 북한에 가하는 안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형 무기 체계를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평가가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성공 요인이 한미일 분석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작년 4월에도 신형 고체 추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능 시험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의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일제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관계관들은 6일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선 협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과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 대표, 오쿠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이 참여했습니다. 3국은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굳건함을 확인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장관이 북핵 문제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가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이 이날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빈틈없는 연합 방위 체제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북 협력이 양방향이라면서 북한이 병력을 보낸 대가로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제공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어제 저녁 롯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통화를 갖고 한국과 나토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북한과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오는 15일과 16일 개최되는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설명하고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이번 국방총장 회의를 끝으로 3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17일 이임합니다. 신임 나토 군사위원장으로는 이탈리아 국방총장을 역임한 주세페 카보 드라곤 해군대장이 취임할 예정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62기 예비생도들이 5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예비생도들은 전투기술과 군인 정신을 교육받으며 장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설렘 가득한 예비 사관생도들의 발걸음.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생도대장을 비롯한 선배들의 환영이 이어집니다. 육군 3사관학교 62기 예비생도들이 기초군사훈련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자랑스러운 정식 사관생도가 되어 부모님들께 멋지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날까지 끈기와 인내,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62기 화이팅! 예비생도들의 시작을 함께한 가족과 친구들. 나라를 위한 그들의 선택에 응원과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남다른 길을 선택하신 62기 기호생도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다 되리라 믿는다. 아들 파이팅! 제가 군인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만큼 강인하고 멋있는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 생도들은 정식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 예절과 전투 기술 등을 배우면서 군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동기들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최종 꿈인 장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예비 생도들이 군인의 사명감을 갖고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관생도로서 기본 소양과 태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이 되는 것, 즉 사관생도가 되는 것에 목표와 중점이 있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대한민국 장교의 길. 5주 동안의 기초 훈련을 마친 예비 생도들은 다음 달 14일 육군 3사관학교 62기 생도로 정식 입교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최초의 공세, 쿠르스크 전선을 연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의 작전을 시작한 지 정확히 5달이 되는 날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작전 기간에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방면에서만 3만 8천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만 5천 명은 전사자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쿠르스크에 가장 강력한 부대를 배치했고 여기엔 북한군도 포함된다며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병력이 다른 전선으로 재배치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Росіяни перекинули на Курщину сильні свої підрозділи. Там задіяні солдати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이어 쿠르스크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북부 수미, 북동부 하르키우와 중부 자포리자 등 다른 전선으로 보내질 수 없다며 완충 지역이 러시아 본토에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되돌려놓고 우크라이나에 더 큰 안보와 힘을 가져다 준 데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작년 8월 6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기습 공세를 가해 점령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파병은 이 같은 급격한 전선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육군이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2025년 첫 현역병 입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5년 1월 둘째 주 월요일 1,500여 명의 입영 장정들이 육군훈련소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배웅하러 온 가족과 친지까지 총 3,000여 명이 모인 육군훈련소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일단은 제 몸 안 다치는 거 우선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1년 6개월을 잘 마치는 걸 일단 1차적 목표고요. 우리 아들이니까 어쨌든 믿고 아무튼 군생활 잘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건강하게 군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입영한 장정들은 6주 동안 정신전력, 제식, 개인화기, 수류탄,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 전투 부상자 처치, 각계전투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투원으로서의 기초가 확립된 정예병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육군훈련소의 입영 행사는 대한민국 20대의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입영 행사인 오늘은 정병 양성의 출발이자 전승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육군훈련소는 안전한 교육 환경과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입영 장정들이 위국 헌신, 책임 완수, 상호 존중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정예 신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올해 총 20만여 명의 정예 신병을 양성해 자랑스러운 육군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군에서 운용 중인 국산 무인 항공기 송골매의 성능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K계열 장갑차의 성능 극대화 사업도 완료하면서 야전 운용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송골매는 지난 2000년대 초중반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된 무인 항공기로 전선 지역과 접촉 해역에서 적 활동을 감시하는 군의 핵심 감시 자산입니다. 2010년대 중반 성능 개량을 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부품의 노후화와 부품 단종으로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방사청은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항공기 부품을 개발했으며 시험 평가를 거쳐 개발 부품을 장착한 무인 항공기의 성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핵심 단종 부품을 모두 교체해 전방 지역에서 운용 중인 송골매의 노후화와 수리 부속 확보 곤란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골매와 같이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장갑차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종석 내부의 분산된 계기장치와 전원 분배 기능을 통합한 계기판과 배전함을 설치해 조종수의 전투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존 기계식 속도계와 회전계를 전자식으로 교체해 정확한 계측이 가능해지는 등 취약점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야전에서 운용 중인 장갑차 유형별 각 시제 한 대에 대한 성능 개선 소요를 적용 후 국방 규격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기체계 성능 개량 사업과 육군 청정비 사업을 통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성능 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말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군 의무사령부는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수칙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폐렴 등으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달된 공문에는 군내 호흡기 유증상자 급증에 따른 군병원 대응 대비 태세 강화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나아가 군 병원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감별 검사를 적극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무사는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 우리 군의 인플루엔자와 폐렴 환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집중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에 따르면 군 인플루엔자 외래 환자는 지난달 말 364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환자 수가 3.25배 증가했습니다. 또 10월에서 12월까지 군 폐렴 입원 환자는 재작년 83명보다 약 6배 늘어난 534명이 발생했습니다. 의무사는 최근 유행 중인 A형 독감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접종하는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부대 내 감염병 확산은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접종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및 기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의무사는 남은 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더 커질 것에 대비해 국방의료정보통계체계로 환자 발생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야전부대와 공유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방개혁 2.0 군 의료 시스템 개편 과제 중 하나로 의료 취약지역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 3군단 산악의원과 산악치과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원도 인제 산골마을. 군 가족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랑 왔어요, 오늘? 할머니, 나 무서워요. 장병과 군무원 진료만 가능했던 군단 통합 의무실이 지역 의료기관인 산악의원, 산악치과의원으로 재탄생해 군인 가족까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작년 11월 창고를 철거해 진료실과 응급실 등을 갖춘 신축 건물을 완성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소방 안전 점검, 보건소 확인 등 철저한 준비 절차를 거쳤습니다. 군 가족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1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하고 야간 응급 환자는 비대면 진료 외에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제는 밤낮으로 여러 전문의가 있는 가까운 의원에서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가족이 아플 때가 가장 염려스러웠었는데요. 산악의원 그리고 치과의원이 생겨서 한결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진료는 군의관 진료가 가능한 정형외과, 치과 등 7개 과목으로 사전 예약제인 치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는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소규모로 분산돼 제약적이었던 치료 공간도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한 공간에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 군인 가족들의 진료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가 함께 지켜질 때 우리 근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고 군 가족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군 의료 체계의 신뢰성과 전문성도 증대될 것으로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육군 3군단 산악의원은 의료 취약 지역인 이곳 강원도 인제에서 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줄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군에서도 달라지는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2025년 어떤 국방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2025년 국방부에서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국방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2025년 달라지는 국방 정책. 우리 군에선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해 매년 병 봉급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병 봉급 인상률은 어떨까요? 병 봉급은 계급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나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병장 기준으로 계급별 20%씩 차등 적용됩니다. 병사들이 매달 받는 금액은 봉급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군에선 병사가 전역한 이후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 마련 정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병 내일 준비적금. 매달 장병들이 입금하는 적금액에 정부 재정 지원금이 더해지는데요. 2024년 월 최대 40만 원이던 장병 내일 준비적금 재정 지원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55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럼 병사들은 전역할 때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18개월 복무 기간 동안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인 55만 원을 적금한다면 전역할 때 받는 만기 적금액이 약 2,019만 원입니다. 군 복무를 하며 차곡차곡 쌓은 종잣돈, 정말 든든하겠네요. 이번에는 달라지는 예비군 정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턴 동원훈련과 동미참 훈련의 명칭도 달라집니다.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가 2박 3일간 수경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 1형으로 병력 동원 소집 미대상자나 병력 동원 소집 훈련 미참석자가 4일 동안 수경하지 않는 동미참 훈련은 동원훈련 2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여기에도 또 한 번 달라진 정책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동원훈련 2형의 훈련비와 작계 훈련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박 3일간 훈련을 받는 동원지정 예비군만 8만 2천 원의 훈련 참가비가 지급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원훈련 2형에 참석하면 하루 10,000원씩 총 4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예비군 5, 6년 차가 주소지 인근에서 2일간 실시하는 작계 훈련에는 1회당 3,000원, 그러니까 총 6,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2025 달라지는 국방정책.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책은 장병들의 부담을 한결 낮춰주는 정책입니다. 바로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 시행인데요. 지금까지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옛 군인재 보상법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 중 질병이나 재해를 당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그 인과관계를 스스로 밝혀야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 17일부터는 군인의 공무상재해 추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공무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이 명백한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나 절차적 부담감을 한층 낮춰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국방 정책들이 시행되는데요. 강군으로 향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수기사 장병들이 국민의 군대상을 몸소 실천한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방공대대 장윤석 병장은 지난해 11월 김포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승호대대 금동묵 상사는 지난달 위병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 앞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국방부가 6일 국방업무에 쓰일 ICT 신기술을 산학연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단기간 내에 국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ICT 신기술입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안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공군대학이 6일 교내 대강당에서 고급 지휘관 참모과정 입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첫 교육과정으로 외국군 수탁장교 10명을 포함한 72명의 학생장교들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49주 동안 군사전략 수립 능력과 항공우주전력 기획 능력, 그리고 지휘관리 능력을 대항할 계획입니다.
1월 7일 기상정보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5에서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강풍에 의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 보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보이겠으며 해안, 산악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안, 서부 내륙으로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안은 3에서 10cm, 내륙으로는 1에서 5cm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해안 산악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원주 영하 12도 등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매우 춥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광주 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해안 산악에서 강풍으로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전해상의 높은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남하하는 한기로 한파가 예상되며 지형성 강수로 충청 전라 서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12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13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